내일장 빨간펜 시간입니다. 시장의 중요한 세 가지 체크포인트 살펴보고요. 내일장의 공략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알파파워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간단히 들어볼게요. 예, 아무래도 해외 시장 자체가 지난 주말에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를 앞둔 불확실성 때문에 약세금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아무래도 내일 정도까지는 제한적인 약세금이 전개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움직임이었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의 움직임 자체는 예상되는 움직임이었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업종별로 이제 등락이 상당히 좀 심한 경우죠. 오늘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업종이 이제 악재가 나온 부분도 있었지만은 급락을 했었고, 또 건설업종 같은 경우도 지난 주말에 좀 반등 나왔다가 또다시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업종별로 좀 차별화가 상당히 진행되는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어떤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을 보유하냐에 따라 가지고 개인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는 최근에 그래서 차별적인 그런 움직임 자체가 오늘 또 진행이 좀 되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세 가지 체크 포인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로 준비해 오셨나요? 예, 일단은 세 가지 부분은 첫 번째는 121선에 대한 지지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장 자체는 지지부진하지만은 그 근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내일장 내일장의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자체는 이제 다음 날 있을 수요일날 결과가 나올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시장의 영향이기 때문에 과거의 정치적 이벤트와 또 시장과의 영향 관계에 대해서 점검을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도 매매 주체 수급에 따라 가지고 시장의 변동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 주체 수급과 더불어서 어떠한 업종들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좀 매매를 하고 있는지 접근을 좀 하면서 내일장을 종목을 공략해보는 그런 포인트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21선 지지력이 유효하다. 코스피로 봤을 때는 이제 1890선 정도인 거죠. 이 부분은 지켜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120일 이동 평균선이라는 것 자체는 경기선이라고 그러죠. 네. 경기의 추세 자체가 꺾이지 않는 한 121선은 유지가 된다. 그랬던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글로벌 시장의 어떤 미국이라든가 중국 경기 흐름 자체가 이제 양호하게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면을 본다 한다면 경기선이라고 할 수 있는 120일 이동 평균선은 지지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우리 시장이 이제 코스피 지수가 1890포인트 정도가 120 이동 평균선에 걸쳐 있는 선이고, 다우 지수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120 이동 평균선이 지금 13,000포인트입니다. 13,000포인트 되기 때문에 딱 지금 거기에 걸쳐 있고, 최근에 그 다우 지수의 차트를 보시다시피 그래도 13,00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지금 유지가 좀 되고 있거든요. 13,000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지난 유럽 쪽에서 무제한 국채 매입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했던 그런 초기 단계의 그런 지수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경제 지표 자체가 양호하게 움직임이 전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간에 대체로 13,000포인트 정도는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선을 전개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우지수 차트도 그렇고 나스닥 시장 차트도 지금 12,800, 현재 12,980포인트 정도인가요? 그 선이 현재 지금 딱 120 이동 평균선에 걸쳐 있는 선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주식시장의 위치를 본다 한다면 현재 122 이동 평균선을 지금 하회하고 있는 시장은 없습니다. 대부분 유럽 시장 같은 경우도 불안하지만은 대부분 다 오히려 120 이동 평균선 멀리 떨어져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시장 같은 경우도 위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만이 경기 흐름 자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기 흐름 자체가 조금 상당히 안 좋지만은 현재 120 이동 평균선 경기선을 하향 이탈할 가능성은 쉽지 않지는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에서 차트 움직임 자체도 그런 최근에 1890포인트대 120 이동 평균선에서 더 강한 하방 지지력을 좀 보이고 있는 쪽이고, 보조 지표상으로 본다 한다면 스토캐스틱이라든가 그 다음에 MACD라든가 관련 지표들이 약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은 여기서 양봉만 한번 나온다 한다면 바로 매수 시그널이 나올 정도로 현재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 변곡점 근처에 와 있는 그런 지지가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기술적 부분이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1900포인트 내에 하방 지지력 얘기할 때 펀드멘탈상으로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본다 한다면 현재 1900포인트 내외 정도는 거의 저점으로 좀 봐도 좀 되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밸류에이션을 따져봐도 120에서는 지켜질 것이다.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럽 증시 문제가 되고 있는 스페인과 그리스마저도 120에서는 훨씬 좀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할게요. 정치적 이벤트와 시장의 영향. 가장 크게는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제각각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오바마가 당선되는 게 좋고 중기적으로는 롬니가 되는 게 좋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네. 어디서는 오바마가 되면은 10 베이시스 포인트, 롬니가 되면 20 베이시스 포인트의 랠리가 예상된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네. 그만큼 관심이 크다는 것이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제 그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게 예측하기 좀 어렵죠. 지금 초박빙이니까 네. 지지율 측면에서는 공화당의 롬니 후보 자체가 앞서고 있는 것 같고 시장에 뭐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게 된다면 선거인단 수로 본다면 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우위라고 그러니까 지금 뭐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불확실성이 현재까지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정치적 이벤트 자체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8일부터 이제 영국 공산당 대회가 전개가 좀 되면서 시진핑으로 정권 교체가 무난하게 전개될 거라는 그런 예상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 자체는 큰 어떤 정치적 이벤트와 관련이 없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안만하게 이제 정권이 이양되고 난 다음에 점진적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이제 시장 어떤 정치적 안정과 더불어서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미국의 대통령 선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어느 쪽으로 되든가의 어떤 시장의 영향 자체는 약간의 변동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이제 뭐 시장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업종별로 영향을 있을 수 있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장의 영향으로 본다 한다면 아무래도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이 얘기했다시피 단기적으로 본다 한다면 호재 자체는 아무래도 현재 정책적인 불확실성, 연속성의 어떤 그 문제가 될 수가 있는 롬니가 되는 것보다는 정책적 연속성 유지가 되는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되는 게 유리하지 않겠는가. 뭐 저도 그런 어떤 시각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과거에 이제 그렇게 그런 어떤 차트도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보게 되면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이 재선에 되는 경우에 있어서 보시게 된다 한다면. 이제 오바마 대통령 연임이 된다는 전제죠. 만약 전제가 된다 한다면 연임 이후에 초기 단계에 재선되고 난 다음에 바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미국의 S&P 기업의 주가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높았고 초기 단계에 임기가 시작되는 것보다는 재선이 되고 난 다음에 첫 해년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내년도부터 전개된다 이제 봐야 되겠죠. 그만큼 정책적인 일관성이 이제 유지가 되는 그런 부분이 현재 어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분명히 오바마 대통령이 현재 재선되는 것 자체가 미국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 정도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롬니가 대통령 당선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 자체는 또 있죠. 뭐 물론 이제 안 좋은 부분 자체는 이제 QE3 정책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연속성 자체가 이제 불확실해진다는 부분이 가장 큰 악재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공화당 후보인 롬니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재정 절벽이라는 이슈 자체가 좀 어떤 민주당이 되는 것보다는 좀 빠르게 좀 어느 정도 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부분이 좀 호재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공화당 자체가 친 어떤 그 기업 정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본다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롬니한테 좀 중장기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는가 그런 전망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내일 시장을 본다 한다면 업종별로 조금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요. 과거에 이제 보게 되면 공화당이 집권 시에 업종별로 초과 수익률이 발생되는 업종이 뭐 에너지라든가 소매, 헬스케어 관련 업종이 종합주가지수, S&P 기업들의 초과 수익률을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련 기업도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어떤 업종별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음 표에 좀 정리가 돼 있네요. 네, 그렇죠. 호텔 레저 쪽이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에너지라든가 소매 판매 쪽이 공화당 쪽에 유리하게 수익률이 좀 전개됐던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하드 IT 업종하고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쪽, 자본재 관련 업종이 상대적으로 초과 수익률이 좀 높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본다 한다면 내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접근해보는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으로만 봤을 때는 오바마의 손에 들어준 장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 자체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불확실할 때는 이제 IT 업종이 상당히 강세를 좀 보이죠. 그런 또 부분들도 오늘 또 제약 업종이 또 상당히 강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또 부분들 염두에 두고 아마 시장에서도 오바마가 좀 재선되기를 좀 바라는 그런 심리가 오늘 우리 주시장에 조금 묻어 나왔던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매매 주체의 수급.
이것은 어떤 얘기인가요? 예, 최근에 이제 그 수급 자체가 좀 중요한 장이잖아요. 특히 그 업종별로 수급의 매수 매도가 집중됨에 따라 가지고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급으로 보게 된다 한다면 수급 여건 자체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먼저 기관 투자가들 수급을 본다 한다면 현재 기관 투자가들 수급을 좀 본다 한다면 주식형 쪽으로 2주 연속 지금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쪽이거든요. 지금 나가고 있는 쪽은 지금 나가고 있죠. 주식형 쪽 2주 연속 지금 자금이 유입이 좀 되면서 투신권의 수급은 좀 좋아지고 있는 쪽입니다. 오늘 약간 투신이 좀 매도가 좀 나온 상태이지만은 결국은 1900포인트 초반대에서는 기관 투자가 투신들을 중심으로 한 한매 부분 자체는 거의 어느 정도 일단락 좀 된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1980이라든가 2000포인트 근접하게 되면 다시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1900포인트 초반대에서는 기관 투신들을 중심으로 한 펀드 한매 물량 자체가 일단락이 좀 되기 때문에 투신들의 수급이 좀 긍정적으로 좀 변화될 조짐을 좀 보이고 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도 오늘 또 외국인 좀 매도가 나왔다가 장 막판에 한 600억 정도 매수가 유입되면서 매도 규모를 1200억대에서 600억으로 줄여놨었죠. 600억 매도가 좀 나오고 있지만은 최근에 한국 관련, 외국인 수급과 관련된 한국 관련 펀드 자체가 8주째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8주째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데 외국인들 주식을 지금 안 사고 있죠. 네. 안 사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현재 미국의 대선이라든가 유럽 쪽의 불확실성만 해소가 좀 되면 본격적인 매수가 좀 나서지 않겠는가. 현재 지금 자금 자체는 충분히 대기를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신뢰성이 있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관 수급 괜찮고 외국인 수급 괜찮고 그다음에 연기금들이 연말에 갈수록 꾸준하게 주식을 좀 매수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 여건 자체는 그렇게 좀 나쁘지는 않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현재 이제 업종별로 이제 특히 이제 기관들의 매매를 집중하고 있는 업종, 매도라든가 매수하는 업종에 따라 가지고 변동이 크죠. 매도가 나오는 종목들은 시장에 지수보다 하락폭 크게 나오고 있고 또 매수하는 종목들은 그렇죠. 매수하는 종목들은 또 상대적으로 지수에 비해서 강한 상승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기관 매매 동향을 좀 매매가 집중되는 업종이라든가 종목을 체크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관점에서 매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다시피 최근에 기관 투자가들이 매도가 집중되고 있는 업종은 보게 되면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운수장비 업종을 가장 많이 팔았죠. 지난 네. 주간 단위로 보게 된다면 6,800을 팔았는데 오늘 또 기관 투자가들이 가장 많이 팔았던 게 자동차 업종이니까 오늘까지 포함하게 되면 거의 9천억, 7, 8천억 가까운 자동차 업종을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쪽이고 다만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주까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업종을 가장 많이 매수를 했었습니다. 5,371억을 매수했는데 오늘 또 이제 악재가 나오면서 외국인까지 자동차 업종 매도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현재 지금 수급 여건이 가장 안 좋은 쪽은 자동차 업종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지난 주간 단위로 보게 되면 하악 업종 같은 경우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동시에 매수하는 업종으로 나옵니다. 업종으로 본다 한다는 그런 부분들을 중국의 경기 모멘텀이 약간 좀 부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업종으로 본다 한다면 코스피 종목 같은 경우는 하악 업종이 상대적으로 조금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런 또 부분들을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는 포인트를 잡아본다 한다면 기관 투자가들 매수를 집중하게 되는 그런 섹터 자체가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익 모멘텀이 강한 업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를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2013년도까지 이익 모멘텀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이 디스플레이라든가 반도체, 그 다음에 음식료라든가 하드웨어 쪽이라고 좀 나와 있죠. 무역 쪽에. 네. 그래서 현재 이들 관련 종목들이 기관 투자가들은 단기 이익 모멘텀. 지난주에 제가 기관 투자가들 이익 모멘텀이고 외국인들은 밸류에이션이라고 그랬었는데 그런 움직임이 현재까지 좀 진행되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본다 한다면 기관 투자가들 집중을 하고 있는 IT, 반도체, 그다음에 음식료, 무역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접근하는 전략이 좀 단기적으로 좀 유리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내일장의 관심 업종은 어느 쪽으로 선정하셨나요? 네, 업종은 여기 이제 이익 모멘텀 개선 업종 맨 마지막 차트에 나왔듯이 무역업종이 보면 올해 4분기하고 내년도 실적 전망이 디스플레이 업종 다음으로 다음으로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익 전망 자체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또 수급도 이쪽에 기관 투자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상사 업종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상사 업종. 예. LG상사, 대우인터내셔널, 현대상사까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공략주도 그 안에 있습니까? 네, 그 안에 좀 한 종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일단 상사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적으로 3분기 시작 자체는 부진했지만은 4분기 이후부터 좋아졌고 특히 내년도에는 국내 상사 회사들이 자원개발 쪽에 강구 생산 개발에 이
본격화됩니다. LG상사 같은 경우 내년도에 2개 강구가 생겨되고, 그 다음에 대우인터내셔라든가, 그래서 내년도 실적 자체가 좋아질 거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상사업종이 실적이 부진했던 부분 자체는 이제 무연탄 가격이 좀 떨어지고, 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영향을 좀 받았었는데, 최근에 중국 경기 회복으로 인해 가지고 석탄 수입이 중국 쪽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좋아지지 않겠다. 그런 기대감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4분기 실적 자체가 좋아질 것 같다. 그리고 수급 여건 자체가 기관 외국인들이 대체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대우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오늘 기관 외국인 동시에 매수를 하고 있고, LG상사 같은 경우 기관 투자가들이 오늘 집중을 매수를 하고 있고, 현대상사 같은 경우도 기관 투자가들이 오늘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업종이기 때문에 수급 여건 자체도 상당히 양호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종목이 현대상사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와 목표가도 함께 주시죠. 예, 현대상사는 이제 현대중공업으로 이제 인수가 좀 되면서 이제 범현대가의 지원을 좀 받으면서 작년도부터 이제 시너지 효과 본격화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연간 그 자원개발 쪽에서 배당금 수익이 한 450%, 500억 정도 자금이 이입됩니다. 이 종목의 포인트는 청도 조선소에 대한 불확실성이 10월 말 기점으로 해소가 되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예사가 10월 말 전후해 가지고 이제 청도 조선소에 있는 배를 다 인도가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대선 충당금 합의나 그 부분이 해소가 좀 되면서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고 있는 종목인데 네. 오늘 그런 부분들이 약간 해소가 좀 되는 그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관 투자가들이 매도가 좀 많이 나왔던 종목인데 3일 전부터 기관이 매수로 전환했는데 오늘 전체 거래량 13만 주 중에서 8만 주 가까이를 기관 투자가를 샀거든요. 전체 거래량의 60% 이상을 기관 투자가들이 집중적으로 좀 사면서 주가를 끌어올렸고 또 펀드멘탈 상으로 보면 표가 지금 올해 5.8입니다. 다른 상사 주식들은 작년에 비해서 이익이 감소를 하는데 올해 그래도 상사업종 중에서 이익이 증가되는 회사가 현대상사라든가 GS글로벌 정도가 좀 되는 쪽으로 알고 있고 현재 표가 지금 5.8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본다 한다면 충분히 오늘 기관 매수와 더불어서 공략을 해볼 만한 그래도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5% 올라서 2만 원대 회복하면서 장 마쳤어요. 예. 얼마에 매수할까요? 2만 1,000원 아래권에서 오늘 기관이 오늘 증권, 보험, 투신, 대체로 다 매수가 들어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2만 1,000원권 아래권에서 공략하는 전략 잡아드리고 싶고요. 매도 목표 가격은 이 종목은 이제 배당금도 500원 한 이상하고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된다면 충분히 26,000원 이상까지는 가는 것 같습니다. 목표 가격은 26,800원. 손절 가격은 최근의 저점인 19,000원 정도를 잡으시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고점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네요.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넥스트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장 공략주로는 현대상사가 선정이 됐는데요. 내일장의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